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가르쳐주는 남자 오그리킴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50대 이후가 기타를 배우려면, 물론 40대도 해당됩니다. 뭐 나는 40대니까 해당 안 돼, 이건 아니고요. 물론 20대, 뭐 30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든 40대 이상이니까. 자, 50대 이후가 기타를 배우려면 현실적인 조언을 하겠는데요. 왜 50대냐? 이 사실은 이제 50대부터 좀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적인.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우리가 기타를 잡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이제 50대 이후가 갑자기 이제 기타를 배우려고 하는데 참 막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우리가 좀 기타를 배울 때 정말 뭐라고 하죠? 이제 뻘짓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좀 시간 낭비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잘 배울 수 있는지 그런 현실적인 조언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 우리가 기타를 먼저 사야 되잖아요. 장비를 사야 되고요. 기타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너무 싼 거는 사지 마시고요. 기타는 우리가 피부에 이렇게 닿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싼 기타들은요. 이 내구성도 떨어지지만 튜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초킹이라고 하거든요. 밴딩. 이렇게. 이런 게 기타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인데 초킹 한번 하고 나면 줄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기타에 있어서 현악기에 있어서 튜닝은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튜닝 한번 할 때마다 기타 줄이 달라진다? 이러면 연주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저도 제가 이제 튜닝이 안 맞는 기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치다 보면은 뭐 짜증나서 기타를 연주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줄이 떨어졌는지 음이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그런 분일수록 더 기타가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지 못하면 튜닝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틀린 음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싸리 좀 좋은 기타를 장만하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펙터를 쓰기도 하잖아요. 통기타든 일렉기타든. 근데 이펙터도 멀티 이펙터는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멀티 이펙터는 여러 가지 막 같이 있잖아요. 요즘 멀티 이펙터도 이제 200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나쁘고 좋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넬이 있거든요. 이렇게 액정이 있는데 그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막 소리를 들어가려면 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에디터 모드 들어가서 저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배우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그걸 했다고 하더라도 멀티는 아날로그에 비해서 소리가 차갑고요. 이제 멀티는 아날로그를 어떻게 보면은 좀 흉내내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정말 20대, 10대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연습용으로 멀티를 쓴다고 하는 거는 뭐 그 나이 땐 그렇지만 우리가 40, 50대 지나서도 정말 이제 뭐 돈이 없어서 이제 멀티 사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너무 많은 것들을 하지 말고요. 결국은 4개밖에 필요 없어요. 주 많이 쓰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4개만 알찬 놈들만 딱 구성이 되면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직관적으로 노브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활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펙터 몇 번이나 소개했잖아요. 저도 그거밖에 안 쓰거든요. 그거면 충분해요. 자,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40, 50대가 되면요. 이제 60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손이 30대도 그렇겠죠. 손이 이렇게 녹슬어져요. 녹슬다기보다는 뻣뻣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이제 운동하시고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좀 더 낫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신체 나이가 40 되면 이제 세포가 이제 왕성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뻣뻣해져요.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들도 은퇴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는 훈련밖에 없는데 매일 손가락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타를 못 치더라도 제 영상에 보시면 크로매틱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훈련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 꾸준히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돌아가요. 근데 뭐 물론 나는 이게 통기타만 이게 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난 통기타만 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굳이 연습을 제가 뭐 권하진 않겠지만 치다가 이런 식으로 사이에 뭔가 라인을 이런 식으로 뭔가 추임새라도 놓고 싶으신 분들은 이 손가락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브리, 저는 이걸 오브리라고 하는데 사이사이에 코드 사이에 뭔가 여러 가지 맛을 내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손가락이 좀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10분이라도 이렇게 손 푸는 연습을 해 주셔야지만 손이 굳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훈련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악보의 의존율을 좀 줄여야 돼요. 자, 40대부터 빠르면 30대부터 노안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 갑자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휴대폰이, 그죠? 악보라든지 그러면은 안경을 딱 벗고 이제 가까이 이렇게 들여다서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악보를 이제 보면서 즉흥적으로 연주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이제 그건 이제 20대 10대가 할 거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악보를 초월하는 그런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엔 악보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접근 방법이 달라요. 약간 클래식 기타라든지 아니면 클래식 연주자들은 악보를 보고 그 악보를 보고 하는 훈련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진짜 클래식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코드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클래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악보 보고 치는데 스케일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예. 정말 제가 같이 반주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피아노 클래식을 오래 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악보 보고는 기가 막히게 잘 치는데, 자 그러면은 뭐 악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반주를 해줘야 되는데 뭐 그게 이 코드다 이러면 이 코드를 몰라. 뭐 E7하고 구분 안 되고 E 마이너하고 이 코드를 구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케일로 이렇게 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악보 없이 연주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문의를 하잖아요. 선생님 저는 지역이 뭔데 저 선생님 그 동영상으로 이제 배우기는 좀 그렇고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악보 좀 보내주세요 이러는데, 사실은 그건 상당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악보를 안 보기 위해서 오브리를 하는데 악보를 보고 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악보의 의존율을 상당히 줄여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우는 그 과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악보 보고 치는 거랑 악보 보고 치지 않는 연주법이 다르고 시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용음악, 즉 즉흥 연주, 오브리, 뭐 재즈 등 악보에서 탈피해서 어떤 음악적인 이론을 가지고 코드 네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코드 노래의 키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보의 의존율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클래식 연주자들은 악보를 보고 코드라든지 스케일적인 것들을 이제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악보만 보고 그대로 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최대한 코드를 많이 암기하고요. 뭐 여러 가지 코드가 있겠죠. 세븐스 뭐 코드도 있고 아니면 뭐 트라이어드 코드도 있고, 그리고 스케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메이저 스케일, 펜타토닉 스케일, 이런 것들을 외워서 즉흥적으로 곡에 응용하는 그런 것들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 음악을 많이 들어야 돼요. 다양한 스타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슨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 오브리킴 선생님처럼 치고 싶은데 저는 치면 이상하게 뽕짝이 나와요 이래요. 그분들 치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저거 같은 펜타토닉을 치는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은 뽕필이 나고 저는 약간 뭔가 조금 더 이제 약간 팝적이나 아니면 블루스적 아니면 약간 락적인 느낌인데, 왜냐하면 그게요 그 사람이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옛날에 7080 음악만 너무 들은 분들은 이상하게 그 윤도현 밴드의 그 보면 꽃비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게 그런 약간 뽕비를 섞은 7080 빌로 연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또 많이 들으시는 분은 모든 노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느낌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다양한 음악을 좀 많이 들어주세요. 요즘 음악도 들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사람은 좀 친숙한 걸 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스 형 같은 경우에 전주만 한번 보면 A 마이너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을 듣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스타일이 우리가 친숙하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악보의 의존율을 줄이자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식적인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악보에 의존하는 사람이 이거 악보 없으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돼요. 아예 감을 못 잡아요. 그렇지만 악보 없이 훈련한 사람은 일단은 A 마이너 키다. A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A 마이너 A 하모닉 마이너로 연주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파워 코드로 긁을 수 있겠구나. 이런 통밥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아예 손을 놓게 돼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도 안 쳐도 돼요. 상관없어요. 기다렸다가 자,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전주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아니면 나는 백킹만 하겠다. 백킹만 하겠다 해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악보 없이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처음에는 파워 코드로 치겠다. 파워 코드로. 펜타토닉으로 똑같이 안 해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라인들을 만들어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음악을 들으시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악보의 의존율을 상당히 줄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 그 밴드라든지 아니면 팀 활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 제가 레슨 하신 분들 중에서 좀 어르신 분들이 있었는데 60대였나? 자기가 어떤 그 지역 그 동호회에서 이제 밴드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타가 2명인데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요 좀 실력이 빨리 늘어요. 왜냐하면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게을러지지가 않아요. 나태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밴드라든지 아니면 팀 활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거기 가서 뭐 술 한잔 또 하시고, 뭐 음악적인 견해도 나누시고, 뭐 기타 자랑도 좀 하시고, 뭐 아니면 뭐 서로 싸우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또 재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팀이 없으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아니면 친구들끼리라도 같이 하시고,
사실 팀을 구하려고 하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못 찾아서 그렇지 여러 가지 음악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서도 팀을 만들어 주니까요. 한번 꼭 팀 활동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악기와의 교류를 좀 해야 돼요. 다른 악기가 뭐 예를 들어서 베이스라든지 드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음악적인 역할을 하는지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오브리를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꼭 이 다른 악기와의 이 교류도 좀 할 겸 밴드를 꼭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좀 예민한 얘기인데요. 유튜브에서 좀 여러분들 뭐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사실 저도 유튜브를 보지만 그걸 일관성 있게 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흥미를 끌기 위한 어떤 컨텐츠들이 많이 있고 이제 한 사람의 강의를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강의 보고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강의 듣고 이러고 그 강의도 되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로 이제 뭔가 배운다기보다는 배울 수 있는 거는 그냥 팁 정도지 그걸로 어떤 강의를 체계적으로 배운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어느 정도 뭐 기타를 치시는 분들한테 기동량 뭐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배운다 뭐 이런 생각은 이제 접으시는 게 좋고요. 그럼 뭐냐? 일단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어떤 강의를 한다면 그 사람의 그 강의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있잖아요. 가장 이해가 되는 코드가 맞는 소위 궁합이 맞는 사람인지를 체크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유튜버의 강의를 들었는데 저 사람 강의가 가장 이해가 되고 내 귀에 쭉쭉 빨려들어 이러면 그 사람의 온라인 강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막 연주자가 화려하게 연주해요. 그리고 뭐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강의를 못 알아듣는다. 그럼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일단. 그래서 아무리 잘 쳐도 레슨 궁합이 안 맞으면 서로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저 사람이 강의를 하면 조금 이해되고 알아들을 것 같아.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하고 스타일이 맞다. 이러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뭐 카페라든지 밴드라든지 아니면 그런 온라인 강좌가 있어요. 분명히 요즘 다 해요. 아니면 개인 레슨이 있고 찾아가셔갖고 배우는 게 낫지. 유튜브에서 뭐 어떻게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왜냐?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지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정보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대부분 안 봐요. 지루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는 좀 더 그냥 팁 위주, 그냥 정보 위주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하나하나 1장, 2장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것이 또 도움이 된다고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뭐 저런 게 있구나 참고 정도만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맞나 안 맞나 정도 검증하는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온라인 강좌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100%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요즘 같은 시대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비대면이 요즘 유행인데 50대 60대가 되면요 뭐라고 하죠, 이런 기계치 컴퓨터도 못 다룬다고 하고 뭐 없다고 한 사람도 물론 있고 뭐 핸드폰도 못 만진다 이러고. 그런데 사실은 요즘 온라인 강좌가 엄청 잘 돼 있거든요. 직접 가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너무 비싸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온라인 강좌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뭐 기타는 아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요즘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러면 온라인 강좌만 제대로 해도 내가 몇 번이고 수십 번 반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뭐 어떻게 보면 온라인 강좌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온라인 강좌를 여러분들이 5, 60대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온라인 뭐 이렇게 뭐 이해도 안 되고 악보가 있어야 되고.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타를 배우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강좌를 어떻게 배우는지를 배우는 게 더 빨라요. 그게 더 쉬워. 기타는 더 어려워요. 기타를 배우는 것보다 온라인 강좌를 어떻게
배우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온라인 강좌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게 사실은 더 쉽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간단한 이제 팁 뭐 이제 하나 드려야죠. 지금까지 보셨으니까. 자,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테스형을 가지고 통기타 한 대로 이제 오브리를 통기타로는 과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오브리계에서는 절대 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두 가지만 신경을 써요. 두 가지. 리듬.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이에 넣는 오브리. 자, 그러면 보십시다. 테스형이라는 곡이 A 마이너 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리듬과 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 마이너 키라는 것이 나왔으면 A 마이너 스케일로 어떻게 이제 쳐라 라는 거죠. 그럼 봅시다. A 마이너 어쩌다가 한바탕 짝짝짝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픈 그 웃음에 묻는다. 요런 리듬이잖아요. 그럼 이 리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이에 넣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리듬의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디스코 리듬인지 뭐 이렇게 뽕짝인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노래가 어떤 리듬의 풍인지 비슷하게만 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연습 자체를 이제 가사를 막 너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랄랄라 뭐 이런 식으로 랄랄라랄라랄라 띠리리리 랄랄라랄라랄라 랄랄라랄라랄라 랄랄라랄라랄라. 일단 이 리듬을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한 다음에 랄랄라로 하신 다음에 세 번째 그 사이에 펜타토닉을 집어넣는 거죠. A 마이너니까 여기 1번 펜타죠. 요걸 넣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치고 셋 넷을 오브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쳤잖아요. 리듬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치시면 돼요. 둘 이렇게 아무리 복잡하게 쳐도 두 박이라는 흐름 안에 이제 그 리듬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치든 하나 뭐 리듬이 복잡하면 사살 치든 이렇게 치든 두 박 안에 이제 리듬을 치고요. 나머지 두 박을 펜타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이게 8분음표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리 따리 디리 따리 디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쩌다가 한바탕 둘 따리 디리 이라면 어때요? 따리 디리. 여러분들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 이거밖에 못 치는 거예요. 이걸 어거지로 박자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따리리리 따리리리 16분음표로 이제 넣어볼게요. 따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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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리리리면 어떻게 돼요? 16분음표로 따리리리 한 박 따리리리 한 박 총 두 박을 채워넣는 거잖아요. 따리리리 라라라 둘 이렇게 하면 어때요? 따리리리.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대부분 정신없어요. 따리리리 따리리리 순수하게 16분음표만 4개를 왕창 넣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따리리리 단 따리 해서 좀 시간을 버는 거죠. 따띠띠리띠리 하나 둘 여기 따리리리 따리리리 따단 따리리리 따단 따리리리 따단 이러면 좀
따리리리 따리리리보단 좀 여유가 있잖아요. 따라라라라라 하나 둘 랄랄라랄라라라 둘 랄랄라랄라라라 둘. 요거는 따다따다 했으니까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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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따라라 따라라 리듬이니까 따다다다 따다다 보다는 조금 어때요?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라 따라라 단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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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따라라라라라 둘 따라라 따라라. 요쪽에서 해볼게요. 따란따란따란 하나 둘 따따따라따라라 둘.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코드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 코드로 바뀌었지만 A 마이너 펜타토닉을 써도 되는 거예요. 갑자기 E7 뭐 코드톤 한다고 막 찾지 마시고요. E7이니까 뭐라고 하죠? 갑자기 모드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A 마이너 키에 A 마이너 펜타토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리듬을 첫 번째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펜타토닉이라든지 스케일을 그 아래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리듬을 어떻게 쪼개냐? 보통 초보자들은 하나 둘 따라라라 이러면 되게 느려져요. 둘 따라라라라라 둘. 근데 여러분들 피킹 수준은 요거야. 달랄라랄랄라라 둘 랄랄라랄라라 둘 랄랄라랄라라 둘.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강조하지만 16비트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피킹 능력이 돼야지 좀 더 화려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테스형이라는 곡은 기본적으로 16비트를 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다다다다다다다 요 정도를 소화해야 돼요. 요 정도를 소화해야지 여러분들이 되지. 요거를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거지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팁입니다. 뭐냐? 첫 번째, 리듬을 생각해라. 이 리듬을 맛깔나게 하고 그 사이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두 박을 치고 노래는 피해야 돼요. 어쩌다가 한바탕 할 때 막 치면 안 돼요. 그럼 진짜 한바탕 합니다. 네. 어쩌다가 한바탕 둘 빠지게 웃는다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치고 이 세븐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어야 되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코드 능력이 떨어지시면 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오브리가 이제 마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재빠르게 코드를 진행할 수 있고 펜타토닉도 잘 넣을 수 있어야 돼요. 되게 복잡한 라인을 넣으시려면 손이 좀 빨라야 되는데 피킹 능력 제 강의 영상을 보시고요. 요 피킹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애드립이 그럭저럭 괜찮게 됩니다. 16비트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하면요, 저희 그 오브리 요거를 이제 좀 제대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직접 오셔도 되고요. 일산에 오시면 되고요. 만약 못 오시면 그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아주 싸게 6만원에 모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갖고 조금씩 이 오브리 기술을 배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테스형 뿐만 아니라 뭐 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오브리 정신은 어떤 곡이든
오브리를 기가 막히게 넣자라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할 건 아니에요. 조금씩 하시다 보면 곡의 구조를 알게 되고 리듬을 알게 되고 그리고 스케일을 알면 누구나 기본적인 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구독은 무료예요. 돈 안 내니까 마음껏 구독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